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. 네, 기생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일요일인데 내일 새벽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5시 18분부터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이 발표가 됩니다.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 그 후보작이 발표가 될 때 항상 두 사람이 함께 발표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면서 그 제작자이기도 하죠. 존조 씨. 그리고 역시 그 흑인계인 프로듀서이기도 하고, 라이터이기도 하고요. 배우이기도 하고, 한 그 이잘레. 이 두 사람이 함께 발표를 합니다. 보통 이제 5시 18분에 시작이 되면은 제일 먼저 우선은 사람들 조금 그 호기심을 끌어들여야지 되니까 조연 배우 후보부터 발표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 10분 정도는 그다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관심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들을 소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 5시 30분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상 같은 것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 작품상 후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. 중간에 5시 30분부터 언제까지 갈지 그 중간쯤에 작품상 후보가 나옵니다. 이번에 미국에서는 기생충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한번 그 미국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이슈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면 그 밖에 조금 이것이 영화에서 시작돼서 좀 더 그 사회적인 이슈로도 가거든요.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처음에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보도를 보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그 경제적인 것을 많이 그 분석을 해놨는데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를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야후 뉴스라던가 그대로 그 인용을 해서 전했는데 기생충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한국의 그 경제적인 면에서의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그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겠어요? 그런데 이 블룸버그 뉴스는 정치,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다? 이런 형태의 보도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기생충이 빠뜨린 것 이런 기사까지도 썼거든요. 그래서 한국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평등하지는 않다. 글쎄요. 그런 내용이고 우선 그 기생충에 대해서 기생충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후보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발표 자체는 2월 9일에 있죠. 2월 9일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합니다. 미국 사람들이. 그래서 작품상, 감독상, 시나리오, 편집, 촬영, 무대 디자인 이런 그 분야의 후보로 오를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배우. 보통 아카데미에서 후보에 오를 때 이렇게 중요한 감독상, 작품상 후보에 오르면은 배우들이 꼭 들어가거든요. 왜 그 배우들이 들어가지 않는가?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그 영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그 영화 관련 협회들이 많죠. 프로듀서 협회라든가 감독 협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작품상이기 때문에 작품상을 어떠한 그 작품들이 후보에 올라갈 것인가를 예상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요. 기본적으로 강한 예상을 하는 그런 그 조직입니다. 그룹입니다. Producers Guild 노미니 해서 이 제작자 협회에서는 패러사이트, 기생충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지난번 골든글로브에서도 상을 받고 했었던 1917 그리고 조커라든가 Little Women, Marriage Story,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, Parasite 또 뭐가 있죠? 뭐가 빠졌죠? 아이리시맨이 빠졌네요. 포드 앤 그 페라리가 빠졌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. Knives Out 이렇게 해서 10개 작품을 했고 감독협회에서는 5개 작품만 선정을 했는데 여기도
역시 그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가 들어가고요. 샘 맨데스 지난번에 상 받았죠. 1917. 마틴 스코세즈 지난번에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이리시맨, 또 퀸틴 타란티노도 뭐 상 받았죠.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. 또 이제 그 타이카 그 OTT 이 조조 래빗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런데 박스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이 봉준호 감독의 이 작품에 대해서는 감독으로서는 정말로 뭐라고 얘기하든가요? 뭐 마스터, 정말 그 마스터다. 이런 얘기를 감독 면에서는 명작을 만들었고 걸작 내지는 명작, 또 더군다나 이제 아주 그 세심한 그 카메라 워크 같은 것을 많이 미국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,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돈 너무너무 미국 영화처럼 대단히 많이 들이면서 여기저기서 촬영하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세트장 이 집 저 집 그리고 이제 몇몇 군데잖아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뭐 여러 가지 도라던가 구도라던가 그런 카메라 워크가 세심했어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박스라는 매체에서는 우리가 정말 틀리면 기쁘겠다.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작품상을 포함해서 주요상 후보에 뭐 불과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에 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, 골든글로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어가 50% 이상이기 때문에 작품상 후보에 못 올라간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아카데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, 그리고 점점 지금 영화를 제가 11월 11일인가 그 미국에서 개봉하는 첫날 봤거든요.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 거의 20개 정도 스크린이 그 상영이 되지 않았던가요? 20개인가요? 10몇 개인가요? 지금도 그 똑같은 극장에서 아직도 지금 해가 넘어갔습니다. 아크라이트라는 데서 제가 헐리우드에서 봤는데, 선셋 블루버드에 있는 그 영화관에서 지금도 하루에 한 5번 정도는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좀 인기가 있고,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상인데, 자격이 있는데 배우들은 후보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박스라는 매체가요, 우리의 예상이 틀리면 기쁘겠다.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보통 지금까지 작품상 그 아카데미에서요, 그 후보작입니다. 꼭 상을 받은 게 아니라 544편 가운데 배우가 뭐 주연이라든가 조연이라든가 후보에 오르지 않았던 그런 작품은 11작품밖에 없었답니다.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을 받고도 배우 후보가 없었던 가장 그 최근의 영화가 슬럼독 밀리어네어. 저는 너무너무 좋게 봤고 음악도 너무너무 좋고요.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.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,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.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도 백인 배우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. 인도에서 만들었고, 인도의 제작진이 만들었고, 제가 정말 이게 2008년도인가 그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. 그날 제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쭉 보면서 너무 화가 났다니까는요. 보통 이제 작품상 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또 젊어 보이잖아요. 그 동양계니까 팔짝팔짝 무대에 나올 때부터 뛰어가지고 나오고, 무대에서 정말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하는 것처럼 기뻐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. 작품상 할 때는 거의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데, 백인 배우가 없었고 무대도 그 제작자에는 끼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게 배우들의 경우는 아직도 이 백인들이 완전히는 아니고 가끔 이제 뭐 그 흑인계나 이런 소수인종이 배우상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뉴스가 되잖아요. 이번에 얼마 전에 영국에서 발표한 그런 그 영국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, 뭐 제목은 제가 타이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의
아카데미 시상식에 버금가는 그 영국의 후보작 발표에서도 배우 후보에는 전부 소수인종이 없고 백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미 2015년과 2016년 그 연이어서 모든 그 20명인가요? 전부 그런 후보들이 그렇죠. 5명 해서 주연, 조연 해서 20명이 모두 백인이어서 그때 굉장히 뉴스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인종적으로 이 배우상에는 백인들이 많이 받는다. 이게 지금 아카데미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? 딜레마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안 알려진 배우에게는 상을 좀 주지 않는 것.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지금 여러 그 전문가나 기자들이 얘기하기를 Parasite 기생충에서 만약에 배우 후보가 나온다 하면은 뭐 송강호 씨 조연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그 다른 그 영화 그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박소담 씨를 좋게 본 사람들도 많고요. 왜냐하면 이 박소담이 김기정과 날 것과 같은 김기정과 뭐 제시카 일리노이에서 온 제시카 해서 사실은 한 영화에서 두 전혀 다른 역할을 그 반대의 그 분위기를 주는 역할을 했잖아요.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다 연기 잘했잖아요. 이 영화가. 그래서 그 영화 그 평을 하는 사람마다 다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박스에서 얘기하기도 인터넷 매체요. 아주 뭐 중요한 매체죠. 얘기하기를 정말로 후보에 오를 만한데 배우들이 자격이 있으면서도 후보가 못 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내일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상, 작품상, 시나리오, 편집, 뭐 송강호 씨도 조연 후보, 촬영, 무대 디자인 전부 후보에 오를 것인가. 또 후보에 오르고 상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은 후보를 발표하는 날이니까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한 그 한국 어머니와 중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난 그 아쿠아피나라는 이 여배우는 아카데미상에서는 골든글로브 때처럼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쿠아피나라는 이름이 그 아쿠아피나라는 그 물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.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물을 많이 마셨는지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뜻 자체가 멋있는 어색함 뭐 그 정도라고 하고 광둥어 이름은 람가잔이라고 얘기를 하네요. 그래서 이제 내일 불과 얼마 남지 않아서 이 기생충이 그 관심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그러니까 주목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기생충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블룸버그 뉴스가 경제적인 면에서 보도를 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기생충이 한국 사회 불평등에 대해 빠뜨린 것 해서 이제 이 기사 자체는 데이빗 피클링 씨라고 블룸버그의 그 어피니언 컬럼리스트가 쓴 겁니다. 이 사람 무슨 뭐 그 선물이라든가 이 커머디티라든가 아니면 뭐 소비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그 보도하는 사람이고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데 가디언 같은 데서도 일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여러 자료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쭉 분석을 해서 한국하면 요즘에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 그래서 이제 좀 섹시한 부자 보이가 나오고 드라마도 그렇고 또 이제 강남 어디 뭐 스타일 이런 것을 풍자하는 노래도 많아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스테레오 타입인데 현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수입 균등이 잘 된 나라다. 불평등이 덜한 나라다. 동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유럽보다도 그 빈부격차 이런 불평등이 덜하다는 얘기거든요. 이 블룸버그 뉴스의 컬럼은 프랑스, 독일, 스웨덴, 네덜란드 정도면 한국보다 이 불평등의 그 간격이 조금 나은 편이고 괜찮은 편이고 그 밖에는 뭐 어딥니까? 한국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. 한국이 여기 있으니까
어딘가요? 네, 뭐 스웨덴이라든가 네덜란드도 그 한국 아래에 있거든요.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탑 1%가 전체 그 미국의 수입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브라질은 20%죠. 28%인데 한국은 12.2%로 유럽과 비슷하다는 겁니다. 물론 서유럽이죠. 그리고 이제 탑 아래 버는 사람들 5분의 1을 보면은 이제 그 미국 부자는 5분의 1이 그 탑 버는 사람의 5분의 1 정도가 아래의 사람보다, 아래 5분의 1 그 사람보다 수입대 사람보다 9배 많이 벌고요. 한국은 그런데 5.3배라는 겁니다. 물론 아주 뭐 슈퍼 리치라고는 비교할 수 없고요. 그래서 일본보다도 평등하고 영국, 호주, 프랑스, 독일보다도 오히려 그 격차가 조금 덜하다.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불평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가? 4분의 3의 그 35살 미만의 그 성인이 또 35살에서 60세 사이에 3분의 2가 너무 불평등이 심해 하면서 이민 가고 싶어 할 그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과거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 가나 그 현재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되니까 돈 쓸 때는 많고 돈은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잖아요. 해서 이 사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약속을 하기를 빈부격차 줄이고 최저임금 높이고 은퇴연금 높게 하고 부동산값 잡겠다. 그런데 지금 그 잘 안 되고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는 그 일하는 인구의 13%가 빈곤층인데 66세 이상의 빈곤층은 44%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. OECD 국가 가운데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. 젊은이들이 잡 갖는 것을 포기하기도 했고 뉴욕에서는요. 집을 사려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수입의 한 서울에서 집 사려면은 13.4년이 걸리고 뉴욕에서는 5.7년이 걸리고 도쿄에서는 돈 다 모으면 4.8년이 걸린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그 한국의 그 가정의 빚이 영국이라든가 미국, 일본 가정의 빚보다 많다는 이런 것.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, 노인, 여성의 불평등이 심해서 위험하다.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요인으로 해피한 세대는 행운이 있는 세대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네요.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. 왜냐하면 그때 전쟁은 끝났죠.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이 사람들이 잡 마켓에 들어가서 경제가 좋을 때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할 때 그때 이제 그 일자리를 얻었었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었는데 이제 IMF 때 그런 때 1998년 이런 때 집을 뭔가가 다 내려가니까 집을 싸게 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나이층이 좋고 그리고 그 밖의 나이층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제목 자체가 기생충이 빠뜨린 것 한국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잖아요. 그만큼 영화 기생충이라는 것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커믹한 것도 있고 거기 무서운 것도 있고 하지만 미국에도 로스앤젤레스도 또 그 뉴욕에도 뭐 예를 들어 칸느 뭐 이런 모든 곳에 다 어느 나라나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유니버설한 주제인 것이고 그 유니버설한 주제의 영화를 사람들이 보면서 또 영화가 재밌으니까 그럼 한국의 그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. 그래서 하나에서 뭔가가 튀어지면은 그게 하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진다. 저는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
5시 18분에 녹음 준비하고 과연 영화 기생충이 어느 정도의로 그 작품이라든가 이런 후보에 오르는가, 외국어 영화상에 오르는가. 전에는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작품상 후보라고 거의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존조라는 배우를 저는 좋아하는데요. 돈 많이 들여서 큰 영화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배우를 했지만 이제 뭐 감독도 하고 프로듀서도 하고 하는데 이 의미 있는 영화를 많이 만들거든요. 그리고 나의 뿌리가 어디인가, 이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 아주 그 멋지게 만듭니다. 거품 다 빼고 해서 존조가 발표를 하는 기생충에 관한 아카데미 후보에 대해서 내일 저는 관심을 갖겠고요. 그리고 불과 그 몇 시간 뒤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강혜신이었습니다.